이정도 나오나? 지난 5월까지 8일 동안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을 하기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히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이제 이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상의 독소 조항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정을 여당 측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 미동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당은 조금 더 태도를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종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종결하느냐 상당히 분노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고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들이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고 또 그에 대한 수정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중단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시정할 수 있겠느냐. 결국 가서 국민의 심판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월 13일 시행되는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갖다가 확보해 보신다고 하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소위 국민 인권 유린의 가능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을 갖다가 결코 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면은 반드시 이거를 수행한다고는 약속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거가 불과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행해온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야권이 반드시 4월 13일 총선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는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이기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소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면 양극화가 얘기가 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전혀 좁혀질 기세를 갖다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정책이 양극화를 갖다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 얘기한 시점부터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을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4월 3일 총선을 갖다 계기로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다 가지고서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평정이 돼야지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경제의 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의 안보도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3일 총선을 갖다가 계기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어떠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보다 더 믿어주시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던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40년 만에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국민 마음속의 필리버스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뜨거운 염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꼭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쌓였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겠습니까? 그 분노의 한이 너무 한스러워서 화가 나신다면 저에게 화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그것을 다 맞겠습니다. 어제 3.1절 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또 야단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늘 국민들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야단을 맞아야 합니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공룡 여당의 국정 운영의 책임, 국회 운영의 책임을 대통령은 늘 국민에게 야단치면서 피해 가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늘 남탓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고 나면 이 세상이 현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1200조가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이것은 사실상 민생 파산을 의미합니다. 중산층 붕괴와 빈곤화도 무척 심각합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전체 가구의 22%가 소득이 하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부실채권 잔액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0조 원에 육박해서 2000년대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흥청망청 기업들이 그 많던 이익을 현금으로 쌓아놓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에 경기 민간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 기업의 대규모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잔액이 25조 7천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결국 한 개 기업, 한 개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정권.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가계와 기업 그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특권층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경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특권층의 세상이 됩니다. 금수저들만의 세상이 됩니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 서민들이 편안한 경제, 그리고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재일 의원의 발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에서 테러 위험에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회를 또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대통령의 독선, 또 여야 간의 사실상의 합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독단과 청와대의 개입입니다. 여야 간에 어떠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청와대에서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기는 안보나 테러 위험보다 국가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 29일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2월 기업경기 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은 수출 부진이라고 지적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의 부진을 더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6년도 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지난해 11월 105를 정점으로 12월에는 102, 1월에는 100, 2월에는 98로 조사되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진에 빠진 내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달 정부가 단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개별 서비스의 인하로는 일부 대기업이나 수입업체에게만 도움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탄력성이 높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빚내지 않고 자신만의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20년 전 80% 수준에서 50%로 수준으로 떨어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 증가율 등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삶이 핍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섭 의원의 발언입니다. 예, 방금 전에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번 4.13 총선은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 끝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 해법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